전국적으로 새로운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열흘 만에 다시 7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방심하면 감염이 더 확산할 수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와 백신 접종 상황,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초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400명대까지 내려갔었는데 오늘 다시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감소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도 사실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정체 국면이라고 봐야 할까요? 지금 지금의 코로나19 유행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제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백신 접종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되느냐, 또 하나는 변이가 얼마만큼 퍼지느냐. 근데 지금 사실 5월 초쯤 해서 잠깐 이제 접종 속도가 느려졌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빨라지면서 네. 그 느려졌던 동안에 또 변이가 또 확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더 빨리 이제 통제가 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냥 예전과 비슷한 수준을 이제 유지하는 게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네. 근데 앞으로 이제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그러게 된다 그러면 이 변이에 의한 그런 전파 속도보다 백신 접종에 의한 억제 능력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교회나 체육시설, 사우나도 있고요. 감염 취약시설에서 중소규모의 새로운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결국은 집단 감염의 고리를 끊기가 어렵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지금 이제 결국은 백신 접종이 어느 대상으로 진행이 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지금의 백신 접종은 일단은 이제 고령의 어르신이나 기저질환자분들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사회 활동이 활발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접종을 했을 때 본인들의 중증화나 이제 사망에 관한 것들은 이제 막을 수가 있지만 네. 지역 사회의 이제 유행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그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20대에서 50대까지 사회 활동이 활발한 사람들의 접종 숫자가 늘어나야지만 그런 지역 사회의 집단 감염이나 조용한 전파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되는데 예. 지금 아직 그 20에서 50대 간에 이제 충분한 접종이 되질 못했기 때문에 네. 아직 이제 유행이 계속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사회 활동이 좀 활발한 층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야 좀 나아진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령의 이제 어르신들에게 접종을 하게 되면 네. 사망자 수와 이제 중증 환자 수가 줄면서 의료 체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요. 젊은 층한테 접종이 되게 된다 그러면 원래가 경증이지만 이분들을 통해서 생기는 그 유행이 이제 통제가 되는 그런 두 가지 이제 효과들이 백신 접종을 위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일단 지금은 이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망자를 줄이고 중증 환자 줄이는데 백신 접종이 일단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유행은 아직도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조용한 전파를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지금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비율이 계속 20%대 후반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조용한 전파가 계속 이어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는 말 그대로 드러나지가 않는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걸리게 되면 증상을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감염이 돼서 확진이 되어도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증상이 없으니까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를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제 또 영국 발변이나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이 들어와서 이제 국내에서 유행을 하기 시작하는데 예. 영국 발변이만 해도 기존 그런 바이러스보다 50% 정도 전파력이 높고 또 인도 발변이 같은 경우는 영국 발변이보다 또 50% 그 전파력이 높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변이 바이러스들을 가지고 있는 무증상 감염자들이 지역 사회에 있게 되면 사실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이제 해야 될 거는 방역 당국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이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국민들의 경우는 자기 순서가 왔을 때 백신 접종을 최대한 빨리 하고 또 방심하지 말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유지하는 그런 네. 부분들이 이제 더해져야지만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집단 감염을 좀 살펴보면 최근에는 유흥업소 관련 집단 감염이 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흥업소라는 공간이 밀집, 밀폐, 밀접, 이른바 산밀 환경에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방역에 매우 취약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발생하면 좀 대규모로 번지는 거라고 봐야 할까요? 코로나19가 이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이제 몇 가지 중요 요소들이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밀의 이제 밀접, 밀폐, 밀집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모이게 돼서 밀접 접촉을 하는데 그 안에서 뭔가 음식을 드시거나 뭐 음료를 드시거나 하게 되고 예. 또 그런 상황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지속되고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만취한다거나 했을 때는 사실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조건들이 사실 어느 정도는 다 합쳐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유흥업소발 이제 집단 감염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수도권이나 뭐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집합금지까지도 이제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니까 백신 접종, 그러니까 20에서 50대의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실 이런 고위험 시설에서의 그런 집단 감염을 당장 그 컨트롤 해내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 당국의 뭐 대응이 좀 미흡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방역 당국이라는 건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이제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이제 네.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데, 역학조사는 결국은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된 사람들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지금의 이런 조용한 전파들은 본인도 모르고 방역 당국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의 사회적 거리두기, 그다음에 최대한 빠른 백신 접종 외에는 방역 당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최대한 빨리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이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대구에서는 이제 300명에 육박을 하고요. 확산 추세가 이어지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거리두기를 이제 2단계로 올렸습니다. 이제 신규 확진자 대부분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현재 방역 당국이 보고 있는데요. 이 확산 추세를 좀 잡을 수 있을까요? 좀 대구 지역이 좀 지금 코로나19 유행에 취약한 부분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1차 접종자의 그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한 7% 가까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네. 60에서 74세 그 이제 접종 예약하는 그 예약률도 한 또 7% 정도 이제 엊그저께까지 이제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접종을 맞은 사람과 이제 맞으실 분 자체가 지금 적은 상태에서 네. 영국발 변이가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종자는 적고 변이가 유행하고 하니까 사실 유행을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인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코로나19가 취약한 시설인 유흥시설을 파고들어서 이제 대규모 이제 감염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확진자나 증상자만 가지고 이렇게 통제가 안 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서 그런 지역사회 전파를 막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다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백신 접종률을 좀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백신이 당장 뭐 접종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접종을 네. 하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려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환경을 최대한으로 억제해야만 네. 그런 지역사회 조용한 전파를 막을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뭐 이런 사람들과의 거리두기 이런 기본에 좀 충실해 주셔야 어느 정도 지금의 그런 유행들을 이제 조절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경기 가평군의 주간 보호센터에서는 이제 2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24명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차 접종만으로도 이제 백신 효과가 좀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뭐 1차 접종과 2차 접종이 이제 3주간으로 짧고요. 네. 보통은 이제 2차 접종을 하고 뭐 2주가 지나야 어느 정도 이제 충분한 효과를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런 충분한 효과가 기대되기 이전에 이제 감염이 된 분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게 된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접종을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네. 내가 감염은 됐지만 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확률 자체는 뭐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걸리더라도 백신 접종한 상태에서 걸리게 되는 것이 이제 어찌 보면 훨씬 더 이제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완벽하게 막아내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중증으로 가지 않고 뭐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는 그런 백신 접종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완벽한 효과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지속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걸리게 되면 좀 중증도가 덜할 수 있으니까 좀 안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두 가지를 이제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백신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오늘로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시작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최근에 접종의 속도가 붙으면서 집단 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방역 당국의 브리핑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나와 소중한 가족을 지켜내고 또한 일상 회복을 나아가는데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어르신들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은 1,300만 명 접종과 25% 이상 접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브리핑 내용을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 상반기에 1,300만 명 플러스 알파 1차 접종 목표를 조기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11월로 정한 집단 면역 시점도 좀 앞당겨질 수 있을까요? 뭐 집단 면역은 사실 지금 이미 접종하면서 도움을 받고 있죠. 만약에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에서 지금 3차 유행의 상황에 우리가 지금 접종을 안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네. 이미 전 국민의 뭐 10% 이상이 이제 접종하는 가운데서 그게 어느 정도 접종의 그 집단 면역에 의해서 이제 억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이제 바라는 목표는 고위험군들에게 있어서 사망자나 중증 환자로 가지 않는 걸 막는 것과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전 국민 70% 정도까지가 면역을 획득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이제 그 일상생활의 지장을 받지 않고도 유행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제 궁극적인 유행의 종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잘 조절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이제 거두기를 바라는 건데 네. 일단 어느 정도 도움을 받아서 이제 억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의 추세대로 접종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한 8월 정도쯤만 지나가도 유행의 그런 그 통제가 상당히 되면서 좀 많이 안정이 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좀 백신 접종과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 방심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지속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1,300만 명 접종 목표에 사실 가장 우려가 됐던 부분이 6, 70세 접종 예약률이었거든요. 근데 우려와 다르게 예약률이 80%를 넘어섰습니다. 이 상황이 나아진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시나요? 뭐 어찌 보면 이제 접종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제 옆에서 실제로 보면서 그분들이 접종하고 나서 괜찮구나 또 안전하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그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게 되는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접종하고 났을 때 사실 어르신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가족들을 만나고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이제 접촉하고 그런 것들이 사실 예. 굉장히 필요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못 했는데 접종하게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인센티브적인 효과까지도 같이 들어오면서 네.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어르신들에게 또 안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증 뭐 혈소판 감소성 뭐 혈전증이나 뭐 심근염 같은 것들은 어르신들한테는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편의성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어느 정도 어필이 돼서 어르신들 접종률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1차 접종한 후에 화이자 백신을 2차 접종하는 이른바 교차 접종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외국에서는 이미 교차 접종에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결국은 교차 접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화이자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같이 이제 바이러스 벡터 전달체 백신 같은 경우는 접종을 하게 되면 그 전달체에 대한 항체도 생기기 때문에 네. 다음 접종 시에 이론적으로 예방 접종의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나 이제 얀센 백신은 접종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런 접종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하는 다른 백신으로 이제 교차 접종의 그런 필요성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여러 이론적인 방식으로 따져봤을 때 그런 mRNA 백신이 가장 이상적이고 그 변이에 대응이 빠르기 때문에 이제 가장 먼저 이제 그런 연구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 뭐 이제 단백질 합성 학원 백신이 이제 단백질 백신들도 이제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교차 접종을 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지금 우선적으로는 mRNA 백신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해서 아마 거기에 이제 결과를 봐서 아마
궁극적으로 mRNA 백신에 대한 교차 접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차 접종 연구가 지금 국내 백신 개발을 염두에 둔 연구라고 방역 당국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2차 접종을 뭐 국내 백신으로 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뭐 제발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좀 그 부족한 그런 백신 그런 시스템이 그 mRNA 백신에 대한 그런 기술이 조금 부족하고 네. 또 경험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대한 빨리 이런 부분들을 캐치업 해가지고 우리나라 나름의 이제 mRNA 백신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 백신으로 이러한 교차 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